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은 총 4가지인데요. 먼저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테크윙, 서지시스템 이렇게 4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알테오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등하나 싶었는데 지금은 다시 좀 내려와서요. 보합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가는 37만 4천 원입니다. 네, 우선 뭐 알테오젠 리포트 전에 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성사님께서 성화이텍 분석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마지막에 제가 채팅을 딱 저희가 인사를 하고 나서 제가 봐서 코멘트를 못 드려서 좀 죄송했었는데 오늘 이제 또 질문을 주셨어요. 네.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드리면은 자동차 부품주들은요, 저는 뭐 사실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 가이던스가 그렇게 엄청 높지는 않아요. 네. 부품사들은 결국 실적이 현대차의 차량 판매 대수와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실적은 좋다. 왜냐면은 밸류에이션이 항상 엄청 싸기 때문에 실적은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성화이텍이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화이텍보다 그러면은 왜 다른 부품사들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을까? 제가 성화이텍은 잘 분석을 안 해서 모르지만은 지금 현대차 그룹과 부품사 중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 기업은요. 네. 로봇 얘기가 있어야 돼요. 성화이텍이 로봇 얘기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주가의 상승폭은 사실 로봇주들만큼 따라가기가. 현대차가 현대차라는 기업이 3배가 올랐는데 왜 성화이텍은 2배밖에 안 올라와? 원래 부품사들은 4배, 5배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성화이텍 쪽에서 잘 분석을 해보셔서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성화이텍 코멘트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알테오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은 제가 리포트를 들고 나올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어제 오후 시간에 거의 뭐 한 7, 8분을 알테오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도 좀 우리 뭐 신한증권의 리포트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면서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리포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목표 주가를 57만 원으로 하향을 했고요. 네. 주가가 이제 20%가 넘게 빠지면서 37만 원이 돼버렸어요. 원래 이 리포트 쓰실 때는 40만 원 중후반 정도 가격이었습니다. 그럼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지금 이제 어제 크게 이제 2개의 이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GSK의 자회사 쪽과의 이 라이센싱 아웃. 그러니까 GSK 쪽에서 항암을 하나 개발하고 있는 그 약을 만들어내고 있는 계열사 쪽에 이 라이센싱 아웃을 한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머크의 로열티가 공개됐다. 이 2가지의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금액이 좀 작았어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 단위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기억에는 이제 5천억이 좀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금액의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좋은 뉴스였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이 GSK가 계약한 약 이것은 할로자임 쪽과 이미 계약을 했던 이력이 있어요. GSK는 다른 SC 제형을 위해서. 그런데 굳이 이번 계약은 할로자임과 특허 싸움을 하고 있는 알테오젠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GSK가 알테오젠이 특허에서 지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반환 요소가 없는 기본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몇백억을. 근데 GSK가 이 계약을 맺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특허 쪽에서 알테오젠이 위험 요소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GSK가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기업들이 뒤에 있었을 겁니다. 그 기업들도 당연히 라이센싱 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향후 빅파마의 추가 계약에서 유리한 비독점 계약 구조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 키투르다가 PD-1 타겟 물질인데 GSK의 동일 타겟 약물인 젠퍼리와 계약을 성공을 한 거예요. 할로자인 같은 경우는 독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물질한테는 못 줘요. 근데 알테오젠의 이 ALT 이거는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약들을 빨리 만들어서 시장에 진입해야 되는 회사들은 알테오젠을 더욱더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결국은 2%의 로열티율로 생각보다 상당히 낮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어제 계산을 해드렸지만은 키트루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고 지금 이제 매출 규모로 봤을 때 뭐 이 로열티 SC 제형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로열티를 받는 게 2027년인가 뭐 이때부터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때부터 이제 크게 늘어납니다. 그때의 키트루다의 이 판매량이 대략 한 40억, 죄송합니다. 400억 달러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거의 50조 원이 넘는 금액이 되고 거기에 절반인 25조 원의 SC 제형의 매출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4%의 로열티를 받았으면은 진짜 1조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굴러 떨어지는 건데 2%가 되다 보니까 5천억밖에 안 떨어져.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고 예전에 1조로 계산했던 많은 회사들은 5천억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지금 알테오젠의 밸류에이션을 좀 하향을 시키고 주가가 바닥을 다져야 되는 이유예요. 하지만은 신한증권에서는 GSK와의 계약을 통해서 특허 리스크가 명확하게 해결이 됐고 회사는 키트루다는 어쩔 수 없이 2%에 처음이니까 했지만은 그 뒤에 한 것들은 미드 싱글 그러니까 4에서 6% 사이에 거의 다 계약을 했어 라는 얘기를 믿고 거기에 다른 빅파마들과의 추가적인 계약을 생각했을 때는 이 회사 아직까지는 탑픽으로 제시를 한다. 탑픽이에요. 신한증권에서는 알테오젠이 아직 네. 그런 언급을 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장님 뭐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제일 어렵네요. 네. 제일 궁금한 거 아닐까요? 제일 어려운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 만에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눈치를 좀 볼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네. 요 정도면은 안 좋은 밸류에이션을 반영을 했구나. 요때는 내가 좀 알테오젠이라는 좋은, 왜냐면은 기술계약 소식은 계속 들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네. 특허 관련된 소송 관련된 뉴스에서도 할로자임 비켜, 꺼져.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면은 또 이것도 모멘텀일 거 아니에요.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대기 매수 자금이 있는데 네. 그 저점이 어딘지를 저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이것이 끝나지는 않을 거다. 네. 저점 찾기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기 때문에 네. 조만간 좀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알테오젠 봤고요.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벌써 4.27%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가는 179만 3천 원입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은 저는 이제 큰 리스크 요인은 1차적으로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네. 결국은 이제 환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환율과 실적의 연관관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좋을 것으로 좀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아까도 언급드렸지만은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무조건 나쁘다라는 부분은 아니에요.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은 25년도 4분기에 부진했던 실적이 아니라 26년도 가이던스다. 이 약간 이제 좀 변명 같긴 하죠. 주가가 좋았었는데 그럼 실적이 어떻게 나왔느냐? 매출액이 1조 2,857억으로 35%나 늘었는데요. 네. 영업이익은 5,283억이 나오면서 컨센서스 영업이익은 10%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쁜 게 없었는데 뭔가 비용이 반영될 만한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요, 이 사공장이 완전 램프업이 완료가 되면서 매출액은 좋았습니다. 네. 근데 비용단에서 첫 번째는 이제 배치 출하 타이밍 차이로 일부 매출액이 1분기로 이연됐어요. 이건 1분기에 더해질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일회성 비용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회사를 분할한다라고 했을 때 에피스가 이번에 분할이 됐잖아요. 네. 이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좀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미국 공장에 인수가 있었잖아요. 그럼 인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인수가액은 사실 회사의 비용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 하나만 사도 취득세를 얼마를 냅니까?
집을 안 사봐서 모르죠? 몰라요. 집을 안 사봐서 모르죠? 많이 냅니다. 20억짜리 집 사면 한 1억, 한 1억 가까이는 취득세를 내야 되죠? 그냥 가만히 앉아 세금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막 발품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미국에 공장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 현지 인력들도 보내고 전문가들도 보내고 실사도 하고 거기에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가지 세금이나 취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반영이 됐을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생각을 안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해봤더니 수익성이 좀 떨어졌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도에 가이던스를 좀 봤더니 괜찮습니다. 지금 매출 성장률은 15에서 20%, 수익성, OP 마진이죠. 40% 중반으로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 매출 성장률에는 미국 공장이 미반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2분기부터 연결 반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매출 성장률은 올해도 25% 가까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올해는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이벤트가 또다시 펼쳐질 가능성이 있고 미국 공장의 매출이 좀 빠르게 올라온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생산 캐파의 확장도 가능한 게 미국 공장이에요. 네. 거기에 육공장도 가동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에서야 안타까운 숫자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리고 있지만은 또 하루 이틀 밀리고 나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올해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반영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 봤고요. 다음 종목은 테크윙입니다. 오늘은 0.51% 빠지면서 현재가는 38,950원인데요. 아니 어제 17% 넘게 빠졌습니다. 무슨 네. 하락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것도 어제 이제 저희 시청자분께서 테크윙 왜 빠져요라고 제가 말미에 잠깐 봤는지 그래서 이제 답변을 좀 못 해드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모 증권사에서 이제 분석 내용이 나와서 관련 내용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테크윙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이제 흔히 프로브 카드, 죄송합니다. 메모리, 프로브 카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갑자기 뭐요? 이름이 뭐 찾아야 메모리 핸들러. 네. 메모리 핸들러라는 장비를 만들어내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한 두세 달 전에 많이 올라왔었던 이유가 큐브 프로보라는 새로운 장비 때문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기대감은 좀 충분해요.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세 달 전에 많이 올라왔던 이유는 큐브 프로버라는 장비가 작년부터 매출액이 반영이 되고 올해 많이 늘어날 거야. 그거를 막 대당 얼마를 계산해 봤더니 야,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해?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큐브 프로버는 뭐 하는 장비냐면요. HBM을 전수조사하는 장비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HBM은 제가 알기로는 웨이퍼 단계, 중간 단계 쪽에서 이제 한번 퉁으로 이제 검사를 하고 하나하나의 칩으로 검사하는 부분들은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수율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그 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큐브 프로버라는 장비가 개발이 된 겁니다. 네. 근데 갑자기 HBM을 여러 번 잘 만들어서 그런지 수율이 너무 좋아요. 생각보다. 수율이 좋다는 얘기는 양품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어떤 기업인의 입장으로서 계산을 하겠죠. 네. 이게 장비가 들어와서 수율을 많이 높여줄 수 있으면은 장비를 많이 들여오겠는데 지금도 이 정도 수율에서 막 배 떵떵거리면서 많이 먹고 사는데 이거 많이 장비를 들여올 필요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큐브 프로브 장비에 대한 눈높이가 좀 낮아졌고 그러다 보니 첫 번째 고객사가 아니라 두 번째 고객사 쪽에도 들어가기로 했던 물량들이 좀 뒤로 밀리고 있어요. 이 회사의 아까 말씀드렸던 주가의 가장 큰 모멘텀이 이거였는데 이게 밀린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4분기에 나갈 물량이 안 나가서 4분기 영업이익 자체도 11억으로 YOY 무려 85% 하락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회사가 이제 전 세계에서 메모리 핸들러라는 것을 가장 잘하는 기업인데 메모리 핸들러는 딱딱 이제 검사를 한 다음에 그 칩들을 패키지 쪽으로 이제 양품은 이동을 하고 안 되는 거는 폐기를 하고 이러한 자동 이송 장치거든요. 네. 이거는 이 회사가 1등이에요.
전 세계에서. 근데 메모리 쪽이 워낙 좋다 보니까 핸들러 장비 쪽은 눈높이를 좀 상향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장비와 이에 따른 밸류에이션 상승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약간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큐브 프로보 공급은 거의 100대 남짓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807억으로 YOY 40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큐브 프로보가 잘 나간다는 전망치예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4분기에 이러한 리스크를 1분기에 큐브 프로보 장비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적으로 확인시켜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테크윙은 반등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져서 이렇게 많이 빠진 기업이 소부장 쪽에 없어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은 부담감이 제일 옅어진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테크윙 봤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서진 시스템인데요. 서진 시스템 지금은 6.76% 상승을 하면서 현재가는 31,450원이고 또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우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제는 아니겠죠. 네. 이게 어제부터 리포트가 한 4사 정도가 리포트를 썼어요. 네, 작은 기업인데 이렇게 리포트가 한꺼번에 나온다는 얘기는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을 초청을 해서 회사 내용을 좀 소개를 한 게 아닌가. 탐방 노트가 나온 것들 보니까 이렇게 네. 추정이 되고 있고요. 하나증권, 뭐 미래에셋증권, 유진증권 여러 곳에서 리포트가 나왔지만은 저는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또 로봇이 또 있네요. 그거는 사실은 이쪽 리포트는 아니었고요. 그래요? 하나증권에서는 네. 로봇 얘기를 써놨는데 네. 저는 뭐 사실 로봇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원래 이 회사의 이제 주요 사업인 두 가지 네. 반도체와 ESS 쪽을 집중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를 들고 나왔어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속으로 가공해서 케이스나 부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ESS 인클로저 및 구조물, 반도체 장비 쪽의 케이스나 부품, 전기차 배터리 하우징은 진짜 크게 만들어내는 이송 같은 것들을 할 때 쓰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이제 함께 하는데 핵심 사업인 ESS 부분에서 글로벌 탑티어 ESS 업체에게 핵심 솔벤더로서 견고한 시장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회사 주가가 못 갔었던 이유가 크게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오버행.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메자닌 펀드 쪽에 투자를 받았다가 네. 그 물량이 진짜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상장 주식수가 5천만 주가 좀 넘는데 메자닌 지금 남은 물량이 거의 한 8, 900만 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물량들이 계속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ESS 쪽이 관세 관련된 이슈 때문에 사실은 물량이 안 나갔었어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이번에 탐방을 가봤더니 결국은 베트남 핵심 생산 거점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ESS 쪽에 대한 물량들이 나가고 있고 작년도 3분기에 못 나갔던 물량들이 4분기에는 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 내용이 이제 첫 번째 이벤트고요. 네. 북미 ESS 고객사 물량뿐만이 아니라 북미 쪽에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셀메이커의 물량까지도 흡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북미 내에 ESS의 최종 조립 공장을 선제적으로 구축한 글로벌 회사는요. 네.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셀메이커들이 ESS 사업을 뭐 거기서 이제 셀만 가지고 거기에 ESS 업체한테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사업을 좀 확장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직접 ESS 사업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서진 시스템과 손잡을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해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ESS의 리스크가 해소된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반도체는 지금 뭐 더할 나위 없이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을 보면 이 두 개가 네. 거의 뭐 한 70% 이렇게 차지를 할 거예요. 너무 높고 근데 두 사업이 모두 다 좋은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 현재 이제 PER 15배 수준인데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뭐 선시스템 리포트가 많이 나와서 하나씩 읽어보다 보니까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하나증권은 왜 로봇 얘기를 붙여놨냐면은 네.
예전에 이제 서진 시스템이 뭐 로봇 쪽에 어셈블리나 이런 것들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는 말씀드렸듯이 약간 EMS 같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부품 조립 사업을 하는 회사들, 폭스콘이나 이런 기업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국 이 회사가 이제 로봇의 조립을 담당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보유한 회사다. 이래서 네. 이제 로봇 얘기를 붙여놨는데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밸류에 더하거나 실적에 더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은 반도체 쪽이나 ESS 쪽의 리스크가 줄어들고 거기에 이제 풋옵션 해서 매장인 물량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흡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오버행 이슈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요소로 좀 주가가 반등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진 시스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서진 시스템까지 살펴봤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지수부터 볼 텐데요. 다행히 코스피는 5천선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5,001.99선 보이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니까요. 오늘 삼성전자 3.61%, SK하이닉스 2.7%, 현대차 2.73% 상승하고 있고 LG엔솔이 4.94%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눈에 띕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마무리하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오후 방송에서도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은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저희 차장님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실 거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시청해주시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5천선 도달하는 좋은 날이잖아요. 오후까지 이 강세가 좋은 흐름이 쭉쭉 이어가길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